1분 자기소개 1초도 넘기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핀스피치 김경희입니다. 1분 자기소개는 면접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기소개로 면접관을 설득한다면 면접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효과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1분 자기소개를 잘 만들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분 자기소개 1분을 넘기면 안 되나요? 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많은 수험생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내용보다는 1초, 2초 시간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는 경험이요. 반대로 어려운 사람과 혹은 불편한 사람과 한 자리에 있으면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길게 느껴지는 자기소개 혹은 길지 않게 느껴지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기소개가 면접관 입장에서 길게 느껴지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지원자 김학원입니다. 카멜레온은 큰 눈과 긴 혀를 가지고 있고 몸 색깔도 바꿀 수 있는 제주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응력이 좋은 사람을 카멜레온에 비유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통해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카멜레온 같이 잘 적응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김학원 지원자의 자기소개는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매우 길게 느껴지는 자기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소개는 카멜레온 같은 지원자 김학원입니다. 라는 3초짜리 자기소개를 30초로 늘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면접관 입장에서는 1분이라는 물리적 시간보다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하는 심리적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 1분을 넘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기소개 시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분 안에 어떤 좋은 내용을 담아야 할까? 1분 자기소개에 필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자기소개를 너무 길게 한 김학원 지원자의 또 다른 자기소개를 볼까요? 카멜레온 같은 지원자 김학원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잦은 전학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사귀었고 친구들을 따라 송아지 키우기, 택배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러시아에서 온 친구를 사귀며 러시아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서 러시아어와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의 목표는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는 무역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그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시장 개척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적응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학원 지원자의 두 번째 자기소개는 아까 자기소개보다 훨씬 더 깁니다.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직 역량입니다. 조직 역량은 어떤 조직에서 사람을 뽑던 간에 그 조직 안에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조직을 우선하는 사람인지 도덕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은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떤 자격사항을 있는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미래 역량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역량이 없더라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면접관은 당연히 미래 역량을 보고 여러분을 뽑아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역량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떤 조직에서나 필요한 도덕성과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면접관에게 잘 메시지를 전달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도덕성이나 소통 능력 그리고 성실성과 같은 것들은 좌우명이나 생활신조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배워서 남주자와 같은 좌우명을 어필하는 사람이라면 협동심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부작침,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라는 좌우명을 어필한다면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조직에 어울리는 문화적인 배경, 특성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두 가지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시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직 역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꿈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200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며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꾸준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하며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익성이죠. 자,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의 조직 역량 예시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부터 3년 동안 고객 접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에게 집중하고 소통할 때 나도 행복하고 매출도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예시와 같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문화 혹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역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 역량. 여러분의 전공, 그리고 이력, 인턴 경험 혹은 수상 경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마케팅 직군일 경우에는 경영학이나 경제학 혹은 어문 계열을 전공했다 라고 어필할 수 있고, 기계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계공학이나 조선, 차량철도공학 등을 전공했다라고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무 역량을 어필할 때는 예시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다와 같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전문 역량이나 아니면 학회 참여, 연구활동 등을 고유명사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356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입사한 지 5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이 25%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교육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아놓고 교육까지 시켰는데 퇴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금전적인 손실이고, 두 번째는 기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이미지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매우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빨리 그만두지 않는 것, 그리고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끝까지 노력해서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직무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미래 역량에 포인트를 둬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어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꿈을 가지고 노력했다 라고 한다면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관해서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동기를 가지고 어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면접의 첫 단추인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지 2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설득력 있는 지원 동기, 나는 지원 동기가 정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관한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